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한 동일 고무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의 명칭은 동일 고무벨트 주식회사이고요. 2012년 10월 1일에 구 동일 고무벨트 주식회사 인적 분할을 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존속회사인 DRB 동일이 있고, 그리고 동일 고무벨트는 2012년 10월 19일에 유가증권시장에 다시 재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제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은 고무 타입의 컨베이어 벨트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그리고 기타 고무 제품으로 크롤러, 무한궤도의 고무 타입 무한궤도인 크롤러와 그리고 스틸 타입 무한궤도에 장착할 수 있는 슈패드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매출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벨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타 고무 제품, 아까 앞에서 보신 크롤러와 슈패드 등이 있는데요. 매출은 고무 벨트 부분이 좀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영업 현황을 보면 국내가 올 반기가 523억 정도, 전체 1194억 정도 매출액 중에 한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국내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43% 정도를 계속 몇 년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결국은 DRB 동일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DRB 동일의 관계 회사들로부터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보고서의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역을 보면 매입 부분이 DRB 동일, 그리고 DRB 칭따오, DRB 베트남 등에서 많이 상품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별 분류해 보면,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해 보면 상품 매입이 총 비용 중에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총 상품 매입 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한 92% 정도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92% 정도를 DRB 동일의 관계 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이제 특수관계자 회사의 매출이 제법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44% 정도가 특수관계자에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들에게 매출이 일어나거나 매입이 있으면 여러가지 중간에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간혹 회사들의 사정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결국은 김세현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분 구조를 한번 보면, 김세현 씨가 주식회사 DRB 동일을 47.8%를 소유를 하고 있고, DRB 동일이 또 동일 고무벨트를 44%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고무벨트 또 김세현 씨가 또 1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60% 정도를 거의 김세현 씨가 사실은 장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촌장학재단이 있고, 고촌장학재단이 4%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고무벨트의 자회사는 DRB 유니온 벨티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연결실적에는 다 반영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김세현 씨가 부산 금정구 쪽에서 3선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산시장이 사퇴를 하면서 그 이후로 4월달부터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다시 김세현 관련 주식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제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을 보면 예전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레벨을 최근 들어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분기 때 한번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가격 담합 과징금으로 108억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서 영업이익 크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시면, 앞에서 보셨겠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성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성장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ROE, ROA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한번 가격 다운 과징금 때문에 판관 비율이 크게 증가를 해서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던 적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OPM 영업이익률인데,
2016년 정도까지는 좀 높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 단계 낮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 뭐 다른 지표들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판관 비율은 결국은 거의 고정비이기 때문에 한 13%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출액 총이익률 GPM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영업외 손익들에 따라서 순이익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ROE는 5.5% 정도로 최근 몇 년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ROE를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부채 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보는 듀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결국은 이제 매출액 순이익률에 따라서 최근에 ROE가 변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예전에 180% 가까이 갔던 것이 최근에 143%까지 줄어져 있고, 그리고 자산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지만 총자산 회전율이 큰 변동이 없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의 결국은 매출이 크게 늘거나 안 그러면 순이익률이 늘지 않고는 회사의 ROE가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또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 ROE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울기가 좀 완만한 모습이고요. 이번 반기 실적까지 2007억의 자본총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보시듯이 꾸준히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올 2분기 이후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70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자본총계보다는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채는 큰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BR, PER, PFCR인데요. PBR을 먼저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보셨겠지만 꾸준히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리고 자본은 조금씩 증가를 하면서 PBR이 한때 1을 넘어서던 PBR 수준에서 코로나 사태가 극에 달했던 3월 말에 0.29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도 한 0.78 정도, 아직도 자본 총계 대비해서는 1보다는 작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지만 PER도 14.4% 정도, 그리고 PFCR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 비율을 나타내는 PFCR은 5.9 정도, 이 정도면 아직도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낮은 것인지는 결국 회사의 성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아직 낮은 ROE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회사의 주가 수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일수와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매출 채권이 얼마나 회수가 되는지 등을 살펴볼 텐데요. 매출 채권 회전일수는 크게 변동이 없이 한 120과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 올 반기 실적까지는 104일 정도, 그러니까 매출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 채권이 회수가 될 때까지 104일 정도가 걸린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41일입니다. 그래서 큰 변동 없이 재고가 꾸준히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파란색 막대기가 영업 현금 흐름인데요. 최근 들어서 거의 매분기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나타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투자는 2017년 1분기를 전후해서 조금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자산을 매각하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형자산 투자가 최근 들어서 별로 없고,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이 좋다 보니까 프리캐시 플로우, 하늘색 선그래프에 있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 그래프로 나타내면 말씀드렸듯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가장 좋고요. 267억 정도, 시가총액이 1570억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보셨겠지만 유무형자산 투자가 오히려 최근에는 유무형자산 처분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전체적으로는 부채나 여러가지 걱정이 없고, 그리고 현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회사가 매출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회사고 업황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자회사 등을 통해서 급격하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정치인 테마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결국은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러가지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은 상태이지만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동일 고무벨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